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아들이라며. 그 일을 했는데 몰랐어?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오늘도 정치 내비게이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야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라는 장애물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 또한 장남의 도박 논란에 이어서 성매매 의혹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국민들, 이 민심은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 가운데 어떤 거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거 이제 데이터가 된 게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불법 도박 논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응답이 56.8%로 나타났고, 윤석열 후보 부인 허위 경영 논란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은 그보다 한 10%포인트 높은 66.7%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이 넘었군요. 네. 약간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이런 사과 의혹 발언 이후에 동의하듯 사과하는 모습,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바로 사과로 대응하는 모습, 네. 이 부분이 차이가 조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한 10%포인트 적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배경에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른 사과를 했던 것이, 일단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종합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쫓는 자의 입장에서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를 좀 발빠르게 진정성 있게 하려는 모습을 보인 노력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구조가 좀 1인 후보자 중심의 1인 의사결정 구조가 돼 있는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보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결정 혼자 할 수 있는 결정 구조라기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 좀 같이 상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더군다나 이제 배우자 문제는 윤석열 후보도 아직까지는 어떤 대응 전략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드러났다. 김수민 내비게이터, 사실 이제 국민들은 이 논란 자체에도 무척 이제 관심이 많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태도를 또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확실히 이제 민심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사실 가족의 문제가 곧 후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적은 편이고 그게 곧 결격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대응 자세야말로 그것이 곧 정책이다. 대통령이 됐을 때 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대응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저는 현재 사과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후보 다 아직까지 지지로 나타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전격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아니 허위 이력이 저렇게 드러났는데 사과가 미적지근해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자꾸 오고 가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물론 그 수치를 떠나서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마음 속에서는 좀 저울이라든지 추가 움직이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거대 양강의 싸움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해도 도리도리 이렇게 윤석열 후보처럼 된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는 선택해야 되니까. 지금 대선이 한쪽이 싫어서 다른 한쪽을 미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지지율에 영향을 못 끼친 채로 꽉 조여드는 상태에서 그냥 옴짝달싹 못한 채로 유권자들 또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들 논란에 대해서 좀 자세를 더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그 인터뷰 한번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가진 게 또 부모 죄라고 하니까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뭐 당연히. 뭐 둘이서 붙잡고 울었죠. 네, 이재명 후보의 이렇게 아들 관련해서 거듭된 사과.
요거는 이제 아들 논란을 좀 잠재우는데 효과적일까요? 일단 처음에 사과했던 부분은 저는 효과적인 게 있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아들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믿는다.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일단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도 눈물을 몇 번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눈물과 2002년 대선에 노무현 후보의 눈물에 큰 차이가 있다. 아, 어떤 차이죠? 예, 노무현 후보는 그때 뭐 대표적으로 문성근 씨가 막 연설할 때 울었거든요. 예. 남의 얘기를 듣다가 울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얘기하다가 울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들을 자꾸 울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에 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라서 감정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절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측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김건희 씨는 꼭 안 나와도 된다. 이 등판에 좀 선을 긋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대변인실과 연결 통로를 만들었다라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이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한 선택입니까? 저는 F 막으려다가 A, B도 못 받는다. 네, 왜 이 선택을 한 이유는 알겠어요. 김건희 씨가 돌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네. 점수가 더 깎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인 단위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허위 이런 문제는 김건희 씨 본인이 나와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해명하고 또 사과하는 이 절차가 필요한데 네. 그 길로는 못 가는 것이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꼭 배우자가 등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면 돌파구를 막은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오히려 같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잠깐 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이제 가족 리스크가 터졌는데 어느 쪽이 더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갈렸습니다. 이제 지난주 기준하면 이재명 후보가 빨간불이 켜졌다. 이제 과거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난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트렌드 이제 검색을 한 보도 매체에서 오전에 보도를 했는데 네. 실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이재명 후보의 이제 연관 검색어 중에서 부정적인 검색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많게는 4배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예. 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이제 일간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랑 좀 비슷했고요. 그게 아들 관련입니까? 네, 아들 관련이 주로 이제 많이 검색어에 네.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KBS 여론사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낙폭이 컸던 그런 결과들이 있고 물론 이제 반대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그랬고 아까 이제 KBS 이슈조사 중에서 어떤 논란이 더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윤석열 후보 부인 문제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또 향후의 문제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좀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현재 지난주 기준에서 이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리스크가 더 커 네. 보인다. 저는 그 영화 페이스 오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 얼굴이 바뀌는 게 최근에 이 윤석열 후보 가족 의혹을 보면서 갑자기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네, 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성대모사. 기습적이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허위 이력 문제라는 게 조국 전 장관 딸의 7대 허위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최고 책임자예요. 그렇죠. 비슷한 문제를 본인이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부담. 네. 같이 그러면 가족의 문제도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박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아휴 나 도박 안 하면 됐지 주변에도 못하게 말려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입시 뿐만 아니라 채용 같은 경우도 누군가의 그 자리, 기회 이런 것들을 절차적인 부정의로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 가족 의혹보다는 윤석열 가족 의혹이 더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뭐 공정을 내세우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아니었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 주 초반 중반에는 좀 출렁거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이제 부인과 관련한 입장도 당에서 처음에는 조금 관망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추세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불거지면서 네. 윤석열 후보 부인 문제는 조금 지난주에 주춤해졌는데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윤석열 후보의 뭐 2차 사과라든지 또 다른 해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윤석열 후보 부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생성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리스크한 요인은 지난주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했다면 이번 주는 윤석열 후보가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양 후보의 공교롭게 이제 동시에 리스크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후보는 나 못 찍겠어. 삼지대로 가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삼지대 후보들이 예전보다 지지도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은 사실 그 삼지대 후보 스스로의 책임도 있어요.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진짜 삼지대라기보다는 조금 거대 양당 중 한쪽에 더 가까워 보이는 이미지. 예,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는 같은 계열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독자 노선을 좀 더 구축을 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국민들 가운데서도 선호도를 물어보면 그 후보들 선호도가 좀 오를 수는 있습니다. 당장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들을 국민들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곧바로 옮겨가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언하자면 지지율이 양강 후보가 너무 오차범위에서 박빙이기 때문에 좀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지지가 철회가 되면 또 순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 논리에 아주 굉장히 좀 충성도가 높은 각 진영의 결집도가 더 강화되는 거군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3후보의 기회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두 후보가 이제 장애물이 큽니다. 이번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될 텐데 두 분이 좀 추천 경로를 한 후보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택수 대표가 윤석열 후보, 김수민 평론가가 이재명 후보. 청과물 시장으로 목적지를 재설정하라. 청과물 시장? 지금 뭐죠? 윤석열 버스에 탄 승객들은 사과를 먹고 싶습니다. 사과. 진중권 전 교수도 사과할 거면 좀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승객들은 청과물 시장을 원하고 있다. 가깝거든요. 영등포 청과물 시장도 영등포 있고. 청과물 시장도 있고. 저는 뭐 경로 설정을 떠나서 조수석에서 떠드는 얘기 다 듣지 마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아들 의혹 터진 것에 대해서 김건희 씨 의혹 덮기 위해서 터트린 거다. 이런 막 음모론을 던지고 있고 설령 대중 일각이 그것을 어느 정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대중조차도 왜 저런 얘기로 또 비켜나가려고 하지라고 비판을 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본인 앞에 주어진 것에는 그게 전부다라는 심정으로 충실할 필요가 있고 당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거르고 듣지 않을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조수석에서 하는 얘기 다 듣지 말라 말씀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그 단속에 나섰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